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하락 여기가 끝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도대체 저점은 어딘지 그뿐만 아니라 시장의 저점은 언제 잡힐지 그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에서는요, 다양한 투자에 대한 판단을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주요 지표, 업종 흐름을 전부 다 분석해 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 보면서 판단해 보고 있는데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매주 3번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영상 매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영상도 영상이지만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실시간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접속 가능합니다. 실시간 뉴스들 문제 생기면 다 싹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 꼭 하시고요. 고정된 메시지 상단 클릭하시면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 고점은 101, 저점은 99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실 때마다 계좌 수익 1%씩 더 난다 생각하시면서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주제 뭐죠? 엔비디아 테슬라 하락 도대체 저점은 어디인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증시가 최근에 많이 흔들렸다는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가 주식은 변동성이 큰 월말의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래도 좀 다행히 반등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 반등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급락을 멈췄고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1.6% 상승했습니다. 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락하더니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시장이 불안정했지만 미국 경제 위축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하긴 할 건데 4월 달 이후부터 나오는 관세는 6개월 동안 서서히 나눠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말 사이 나온 뉴스예요. 요런 뉴스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당장에 한 번에 시장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로 관세를 부과하진 않겠구나. 서서히 부과하겠구나라는 예상이 되죠. 그래서 당장에 문제처럼 보였지만 큰 당장 문제가 아니네라는 인식이 돌게 되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표 발표도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경제 위축 전망이 나왔는데 위축 전망도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금리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금리 인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그냥 디플레이션이 나올 거라는 분위기가 현실에 나와주고 있거든요. 경제도 안 좋고 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생기는 힌트가 나와주면서 증시가 반등한 듯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면 관세 악재가 바로 부과가 되지 않고 4월 이후부터 6개월 동안 서서히 나눠서 부과될 것이다. 한 10월까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이게 뭐 공문 아직 이제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하면서 관세를 부과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이슈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호재성 뉴스죠.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좀 잡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표 발표에서 물가 상승이 잡히는 내용들이 나왔으니까요. 아래 나오는 지표 발표 내용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좀 멀어졌고 호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호재가 하나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증시는 좀 안정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통과했음에도 목요일 8.4% 하락 후 금요일 4% 반등했으며 유럽 증시에서도 하락 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꽤나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신 점이 왜 하필 엔비디아의 주가와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하락할까? 이런 것들 궁금하시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3월 15일 날짜로 세금 부과일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2024년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겠죠. 그래서 보통 작년 증시가 굉장히 잘 좋았다면 수익을 낸 사람이 많을 거고요. 수익을 낸 사람이 많을 거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해야겠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이래서 4월 달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특히나 다른 주식들보다도 이 흔들림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저런 기타 이슈도 물론 있고 실적 악화, 악재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더 많이 흔들리는 증시가 3월달, 4월달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참고하실 점이니까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흔들렸다라는 내용이죠. 뭐 이런저런 이슈, 악재, 호재 있었지만 이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증시의 하락은 단기 하락은 멈췄다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네, 금리나 기대감도 떴고 악재도 좀 미뤄졌으니까요. 추가적인 뭐 돌발 호재나 악재가 나옴에 따라서 등락폭은 있겠지만 뭐그 특별한 게 없으면 지금 당장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행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의문을 풀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주말 중에 나왔던 큰 뉴스입니다. 당장의 주식 주가 상승과 하락이 연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알아둬야 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폭발로 동맹국들은 재앙에 직면합니다. 최근 28일 날짜 어제죠. 28일 날짜 2월 28일 날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같이 지금 현재 만났습니다. 백악관에서 회동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때 여기서 서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논의도 하고 서명도 해야겠다.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도와주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광물의 절반을 달라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이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싸우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까지 냈어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젤렌스키가 권력을 유지하는 한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거부하니까는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경제 협정을 제안했으나 젤렌스키는 안보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추가적인 안보를 보장해 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뭐 러시아가 쳐들어오면은 미국이 함께 방어를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에서 빠졌습니다. 물론 뭐 유엔군이 방어를 주둔 한다, 뭐 방어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긴 했는데 언제든지 유엔에선 트럼프는 나토나 유엔에선 탈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이제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을 만한 구조라서 이런 구조를 계속 미국은 유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을 강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두고 긴급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특히나 지금 미국은 러시아를 일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 원유 가격을 낮추는 건데 러시아가 그래도 원유 천연가스 생산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함께 손을 잡고 원유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러시아를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땅덩어리를 일부 떼어주면서 지금 현재 부동항을 내줘야겠죠. 얼지 않는 항구를 내줘야 됩니다. 러시아가 이제 땅이 북쪽에 있으니까 다 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65일 녹아 있는 항구가 없는데 부동항 쪽을 뚫어주기 위해서 유리한 협정을 좀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미 전에도 설명드렸으니까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근 멕시코에 마약왕이
미국 법원에 출두한다는 내용인데요.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막기 위해서 29명의 수배범에 미국에 인도했으며 이 중에서 1985년도 지금 현재 유언 살해 혐의를 받은 라파엘 지금 현재 킨테로도 포함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 무기 및 밀매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의를 열어서 협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지금 현재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붙어 있는 국경이 허술하다. 여길로 불법 이민자 많이 넘어오고 여길로 마약 많이 넘어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가 처음에 한 행동이 뭐였죠? 이 국경에 군을 더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약 문제가 되니까 이제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을 이제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를 요구하며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전임 대통령의 총알이 아닌 포옹거 정책과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야기했던 것들 다 맞춰줬잖아요. 군도 주둔시켜서 이민자 맞고, 그죠? 추가적으로 이번에 마약 카르텔 핵심 인물들 몇 인물들을 넘겨줬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트럼프가 25% 관세를 멕시코에게는 유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많이 됩니다. 이제 3월 초에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3월 이제 곧이죠. 그리고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유예가 될지 진짜 부과가 될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이 말하는 것들을 잘 지켜주면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이것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뭐 한국도 다 마찬가지, 한국도 중국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멕시코의 결과 꼭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추적해서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인데요. 여기에서 증시 반등의 힌트가 있었죠. 시장은 더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힌트. 바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 GDP 지표 발표는 뭐 긍정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요거였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건데요. 이게 보통 PCE 지표라고 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최근 들어 계속 상승세를 달리다가 갑자기 이번 달 발표치가 추세를 꺾고 완벽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 근원 지표이기 때문에 에너지, 뭐 원유, 천연가스, 식료품 가격이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지표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꺾여 내려간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PC 상승률이 4개월 만에 둔화가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가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관세가 인상되면 물가 인상되는 거 아니야? 물가 상승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안 좋으니까 물가가 높은데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높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금리 동결.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바뀌고 있죠. 관세 인상을 한다고 여러 나라를 협박하고 다니니까 전 세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요. 전 세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물건을 사람들이 잘 안 사게 되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하고 지금 경제도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존의 논리에서 지금 변화된 논리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없을 때에는 경제가 안 좋게 나오면 정말 무서웠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호재성 뉴스가 있으면 더 이상 겁을 많이 먹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자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유동성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자체도 명확한 시그널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괜찮다.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까지 많이 흔들렸는데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료를 가지고 나오진 않은데요. GDP 나우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지표를 가지고 미국의 GDP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해 놓은 지표가 있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시면 GDP 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1.3%대로 떨어진다라고 마이너스 1.3%대로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와도 같이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정규 시장에서 반등이 좀 잘 나오죠. 그죠? 반등이 잘 나오죠.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애플도 전 세계 전 주식들이 전부 다 반등이 좀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아예 끝나진 않았지만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추가적인 급락은 슬슬 당분간 한 이번 주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관세 전망, 관세라든가 앞으로 매출이 뭐 줄어들고 규제를 맞을 것이라는 악재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최악의 상황은 좀 면했기 때문이라고 다 설명드렸죠.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결론을 지어 말씀드리면요. 단기 하락은 끝났습니다. 단기 하락이 끝났다. 유동성의 좀 문제도 해결됐고 이미 뭐 실적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이 꽤 된 상태여서 거품도 아니죠. 테슬라도 이제 꽤나 많이 떨어졌잖아요. 더 떨어질 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특별하게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단기 하락은 끝났다 이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가 악재가 4월 초부터 이제 슬슬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곧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 이 해당 키워드가 나중에 미국 증시에 한 번 더 추가 급락을 만들 수 있거든요. 3월 19일 날짜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은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좀 질질 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목표는 트럼프의 시선은 아시아 지역으로 올 겁니다. 대만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악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이게 반도체를 건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반도체 악재가 한 번 더 터질 수 있어서 4월 초부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3월 달 중순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가 3월 19일 날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반도체 쪽 악재가 이제 곧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하락을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는 게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생겼죠. 미국 페드가 금리 인하 정책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언제 FMC가 열리냐면 5월 달하고 6월 달 열립니다. 이번 3월 달이 열리고 3월 달 별일 없으면 5월 달, 6월 달이 열리거든요. 5월 달,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 지표가 실제 낮아지고 GDP 나우에서 물가가 GDP 성장이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이슈까지도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 참고해 줬을 때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서 저점에서 잘 매집해 주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은 쫄 필요 있는 하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실제 그리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이슈들이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물가 지표 낮아지고 개인 소비 심리 지표 낮아지고 실제 GDP 성장까지도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는 많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금리 인하 시작하면 금리가 거의 0%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대략적으로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동안 증시가 상방을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2019년도에도요. 2019년도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하고 나서 대세 상승 날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여러분들. 비슷했던 흐름들이 똑같이 또 이번에 또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대하시면서 이번 눌림목에는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근데 단기 하락인 지금 끝났으나 추가 하락이 4월 초 부분에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4월 초 시장이 하락 분위기가 나오면 그때 쓸어 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매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 계좌에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뭐 다른 거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댓글 하나씩 달아주실 때마다 계좌 수익 1%씩 난다 생각하시면서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